세트 파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트 파도를 아는 것은 서퍼가 서핑을 할 때 자신의 능력의 기준과 서핑의 즐거움, 서핑하는 어떤 요령, 라인업에서의 어떤 위치 선정, 다양한 형태에서의 음, 서핑에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다의 호흡, 파도의 여정, 바람에서 너울까지 그리고 서퍼의 기다림, 다가오는 세트 파도에 대한 대처 능력, 이용하는 방법 등. 일단 파도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자연 이치니까 우리가 파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원리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우선 바다에 가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파도를 볼 수 있습니다. 작든 크든 아주 작은 파도일 수도 있고 큰 파도일 수도 있고 그 파도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서퍼로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퍼는 파도를 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파도를 탈 것인가에 대한 관찰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시작의 순간은 마찰과 긴장, 모든 바다는 공기와 물 사이 마찰에서 태어납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수면을 스치며 모세파라 불리는 아주 작은 잔물결을 만듭니다. 이 단계에서는 물 분자들의 수면 장력이 파도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바람이 멈추면 수면 장력이 즉시 수면을 거울처럼 매끄럽게 되돌려 놓습니다. 바람이 멈췄을 때의 상황과 바람이 불 때의 상황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바람이 강하게 지속적으로 불다가 멈췄어도 파도는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동하는 파도는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T-inside, 거대한 파도도 결국은 표면 장력과 싸우는 수 밀리미터의 잔물결부터 시작된다. 파도의 힘은 전달하는 힘과 스타다. 성장 엔진, 중력파로의 전환. 바람이 계속되면 잔물결은 표면 장력을 이겨내고 중력파로 진화합니다. 이때부터 중력이 파도를 평평하게 하려는 복원 능력이 형성됩니다. 미드백 파도의 불꽃진 형태 자체가 바람을 더 잘 받게 되어 에너지가 증폭됩니다. 파도에서의 힘, 파워의 3요소는 풍속, 지속시간, 시선거리. 파도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는 이론적으로 다음 세 가지 변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풍속, 바람의 속도, 바람의 속도 자체가 힘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바람의 힘이 곧 바다 위에 있는 수면에 전달이 돼서 파도의 힘과 비례하게 나타난다. 지속 시간 역시 응축되어져서 얼만큼 파도가 전달이 계속될 것인가. 하나의 파도가 형성이 되면 뒤에 있는 파도와의 간격이 만들어지고, 파도는 이동하는 속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람의 지속 시간과 어느 정도 비례해서 파도의 이동 시간 역시, 그리고 수없이 많은 파도의 그 세트 수 역시도 바람의 지속 시간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시선권. 예를 들어서 지진에 의한 파도는 엄청난 속도, 파워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지속 시간이라는 것이 지진파가 오래되진 않기 때문에 파도가 들어오고 나서, 해일이 들어오고 나서
진정되는 게 빨라집니다. 하지만 바람의 지속성이 길면 파도는 연속적으로 길게는 이틀 정도도 들어올 수 있다. 특히 태풍이 부는 시기에는 더 그렇다. 풍속,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부는가, 지속시간, 바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부는가, 지선거리, 방해물 없이 바람이 부는 바다의 거리, 지름 500km 풍속, 시속 200km의 허리케인의 시간 지속될 때 이런 상 가장 마다한 파도가 생성됩니다. 파도의 원리를 기준으로 크게 본다 그러면 대륙과 대양의 기준으로 보면 육지에서부터 시작한 바람이 바다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다시 육지로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항상 그런 원리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혼돈과 질소, wind, swell, ground swell, 풍의 내부, wind swell, 거친 파도, 이그시스팅 패치, 폭풍의 외부, ground swell, 질소, 정렬된 에너지, 파도의 힘, 세트 파도가 들어오고 그 파도가 해안선에 가까워지면서 응축되는 현상. 쉽게 말하면 물속에 있는 에너지가 어, 수심이 좁아져 가면서 응축되어서 더 큰 파도를 만드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지형과 관련이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대양의 정렬, 분산력과 폭풍을 뻗어나온 파도들은 분산 과정을 겪습니다. 주기가 긴 롱 피리어드 파도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느리고 약한 파도를 제치고 먼저 나아갑니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파도는 에너지와 속도에 따라 스스로 동일합니다. 파워, 롱 피리어드, 숏 피리어드 해야죠. 롱 피리어드가 좋은 파도죠. 파도의 심장 박동 주기, 피리어드 주기, 두 파도의 마루 패스 사이를 통과하는 시간, 주기는 당사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의 에너지의 척도입니다. 주기가 길일수록 롱 피리어드 파도는 바다 깊은 곳까지 에너지를 공포했으며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동합니다. 숏 피리어드, 롱 피리어드, 이거 어떤 에너지요? 샬로우 에너지. 세트의 도착 분산 효과로 인해 파도는 세트라 불리는 그룹으로 도착합니다. 수천 킬로미터 밖 폭풍에서 만들어진 에너지 팩트입니다. 보통 2, 3개의 큰 파도로 구성되며 앞뒤로는 점잖은 소강 제트가 소강 상태가 존재합니다. 그룹의 역할. 왜 첫 파도가 가장 크지 않은가? 가장 클 수도 있고, 안 클 수도 있고, 첫 파도가 파도 타기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두 번째나 세 번째 파도가 더 좋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큰 파도는 미는 힘이 강해서, 어, 처음에 들어오는 파도의 그 각도가, 완만하거나 둥근 형태이지만, 두 번째, 세 번째 파도는 스틱 슬라이딩 하기 좋은, 미끄러지기 좋은 형태의 파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도는 불길을 여누라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 뒤를 따르는 두 번째, 세 번째 파도는 이미 열린 물길을 따라오며 에너지를 완전히 보존한다. 따라서 세트의 첫 파도보다 그 뒤로는 파도가 더 크고 깔끔한 경우가 많다.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일단 그 파도의 볼 때 가장 기본적으로 세트 파도를 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세트 파도
어떤 특성을 알아야 안전하게 라인업에서 파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세트 파도가 다가왔을 때에 위치 선정을 적절하게 할 수 있으며, 또 다른 서퍼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세트 파도를 먼저 탈지 에, 등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어, 위험한 세트 파도에서의 아, 패들 아웃을 더 신속하게 하거나 선택적으로 어, 파도를 보내는 첫 번째나 두 번째 파도를 보내는 서핑을 하는 그 요령이라든지 그리고 세트 파도에서의 경험 예를 들어서 아주 큰 세트 파도에서 경험하기보다는 비교적 중간급 세트 파도에서의 자기 수준보다 좀 약한 세트 파도에서의 와이프아웃 경험, 물속에서 세트 파도를 연속적으로 맞는 경험을 함으로써 그 세트 파도의 위력이나 방향성, 탈출력, 헤들아웃 또는 헤들아웃이 어려울 경우에는 파도를 타고서 들어오는 아, 방법 또는 리시가 끊어져서 수영을 해서 들어와야 될 상황 같은 경우에 파도를 이용하는 방법 등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대처 능력을 키워야 더 안전한 서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경험을 통해서 음, 좋은 서핑을 할 수가 있다. 어, 세트 파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일반적인 작은 파도가 들어오는데 대략적으로 세트 파도와 세트 파도 사이에 기간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 관찰을 통해서. 세트 파도는 대략 3개에서 4개 정도 연속으로 들어온다. 파도와 파도 사이 피리어드에 따라서 서핑하기 좋은지 나쁜지 위험성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알 수 있다. 그리고 세트 파도 없이 지속적으로 큰 파도가 들어온다면 그 파도의 어떤 위험성도 인지를 해야 된다. 15분의 관찰. 바다에 뛰어들기 전 최소 15분간 수평선을 관찰하고 한 세트 파도가 몇 개인지 세트 사이 정도가 얼마인지 확인한다. 젖지 않고 라인업까지 나아갈 수 있는 안전한 타이밍을 찾아서 패들아웃을 한다. 라인업에 있어도 세트 파도가 라인업 밖으로 밖에서 부서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세트 파도가 크게 들어올 때는 워치아웃을 해야 된다. 그림이 좀 잘못됐는데 덕다이브 방향이 틀렸습니다. 반대로 덕다이브를 해야죠. 임팩트 존에서 상전 세트가 눈앞에 있을 때 눈준 결정도 와이파웃을 의미합니다. 이때 와이프는 딱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요 터틀롤 그림도 바뀌었어요. 배가 보드에 보드와 마주 봐야 되고 또 방향 역시도 반대입니다. AI가 좀 어설퍼. 첫 파도의 함정. 첫 파도. 첫 파도를 넘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 파도를 넘는 거니까 반대로 봐야 되겠죠. 두 번째, 세 번째 파도가 더 강력할 확률이 높습니다. 보이는 파도에 대한 또 다른 파도가 있다고 가정하세요. 파도를 탈 것이 아니라면, 탈 게 아니라면, 둘 중에 선택이에요. 빨리 넘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파도 속에 갇혀버리면 다른 서퍼의 서핑에도 영향을 줄 뿐더러 그 충돌의 위험도 생기고 본인 스스로도 위험하다. 그래서 한번 파도에 말리면 세트 파도가 들어오는 경우에 뒤에 파도 역시 강하기 때문에 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고 만약에 세트 파도를 넘어갔으면 파도를 탈 게 아니라면
아주 빠른 패들링을 통해서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세트 파도의 길 위에 있어야 되는데, 세트 파도가 어떤 일정한 길을 가지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right나 left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 수준에 맞게 좀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면 더 위험하다. 약간 바깥쪽으로 있어야 세트 파도가 와도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 바다를 읽는 마음. 힘든 서퍼가 거친 파도 속에서 평온해 보이는 이유는 그들이 더 강해서가 아니라 바다를 더 잘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트 파도는 우리에게 인내, 타이밍, 존중을 가르칩니다. 파도와 싸우지 마십시오. 에너지를 잃고 그 흐름에는 맡기십시오. 바다는 정직하다. 우리가 타는 모든 파도는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시작된 긴 여정의 결과물입니다. 수천 킬로미터까지 나누겠죠. 그 여정의 과학을 이해할 때 라이딩은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